특수폭행 변호사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인간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때로는 이러한 심리 상태로 인한 난폭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때로는 격해진 마음을 잠재울 수가 없어 그에 대한 표출 수단으로 폭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력의 행사가 타인에게 피해를 남겼다면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혹한 미래를 맞게 될 수 있는 만큼 특수폭행 변호사를 통한 도움을 속히 구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폭행은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라 하였는데요. 제260조에서 다루고 있는 폭행 및 준속폭행 내용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이 있었다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혹은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신 내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더욱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이 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사에 반한 처벌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한 폭행이 아닌 때라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서 더욱 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일반적인 범행과의 차이는 바로 범행에 착수한 인원과 물리력 행사에 동원한 별도의 도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명 이상의 단체로 다중의 힘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칼 등의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별도의 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 상황에서 부상의 위험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만약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특수폭행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방어가 필수적이겠죠. 본인이 상대에게 위협적으로 유용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도 범죄이지만 그 행위의 결과로 상대에게 큰 상처나 타격을 남겼다면 상해의 결과로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단순히 몸싸움에서 비롯된 폭력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결과로 상대가 큰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죄가 추가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수폭행에서 비롯한 특수상해는 별도의 벌금형이 없는 죄목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요.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중상해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 씨는 술 마시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술에 취해 주변의 행인들과 시비가 붙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몇 번 경찰 조사를 받았을 정도였지만 지속적으로 술자리에 나가면서 음주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지인들과 술을 먹던 서 씨는 본인을 포함한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에 옆 테이블 일행과 싸움을 하게 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타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도구로 인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어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서 씨인 만큼 특수폭행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업장은 내부가 녹화되고 있었기에 범행과 관련된 증거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양형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반성의 자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최종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감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 하죠. 하지만 합의만을 위한 섣부른 접근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거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서 씨는 특수폭행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 의사를 타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진 피해자 역시 합의에 응함에 따라 서 씨는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각종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크지 않은 벌금형의 결과에서 그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혹 본인의 죄에서 벗어나고자 무조건적으로 죄를 부정하시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 씨의 사례와 같이 요즘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녹화 화면을 증거로 확보하기 쉬운 만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증거가 있음에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부정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보상 노력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건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략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수폭행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가며 본인에게 있어 가장 좋은 방안은 어떤 것이 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 처분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행위가 실질적인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지와 피해자에 대한 합의 여부 등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개별 건마다 조금씩 다른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있는 만큼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 및 기타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본인의 범죄 행위를 방어하기는 어려운 만큼 특수폭행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데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벌어진 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움을 제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합니다.